안녕하세요. 부산의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라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 김용국기 팀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 지금 시민연구원의 주제인 부산 시민의 작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 제가 작년에 부산 근대박물관이라든지 부산박물관, 유해기념공원, 임시수도 기념관 등 부산에 좀 많은 박물관들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를 가서 굉장히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이 개항이라든지 한국전쟁, 근대화 시대에 더불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던 도시였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들을 좀 연계를 해서 이제 이 사업과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그냥 주말에 제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좀 작은 박물관들을 좀 찾아다니는 일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선 제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 특히 또 최근 이제 부산 지역에서 재생을 키워드로 부산의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생활문화자산을 저희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의 약간 기본 데이터 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연구를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의 박물관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박물관을 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연구의 사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좀 딱딱한 것들만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좀 약간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보면 중간에 전빵을 들어서 뭔가를 사 먹는다든지,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연구라고 하니까 작은 박물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물관을 찾아보니까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 어떤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부산박물관 같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런 박물관이 있었고, 임시수도 기념관 같이 어떤 그 단일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전문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종합박물관이 아니라 좀 작고 숨어있는 이제 전문 박물관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부산의 역사적,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가진 문화 및 자연유산을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떤 그 전시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어떤 장소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 어떻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의 이제 틀을 한번 짜봤는데요. 우선 1단계로 우선 작은 박물관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문헌이랑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작은 박물관의 개념도 정리하고, 그리고 부산 지역의 작은 박물관의 현황도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조사 분석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황도를 조사한 이후에 이제 그 대략 지역을 좀 나누어서 그 방문을 직접 하는 것으로 2단계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이후에는 이제 박물관 관람기를 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도 홍보를 하는 이런 형태를 진행을 하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3단계로 작은 박물관들을 찾았으니까 이 작은 박물관들의 패턴이라든지 특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부산의 컨텐츠로 이제 사용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가치를 좀 정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것들을 이야기 지도로 작성하는 형태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야기 지도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가 저희가 우선 총 작업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전체 그 부산 지역의 작은 박물관에 대한 네트워킹 자원들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그 작은 박물관에 가는 길과 작은 박물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것을 좀 제시하는 결과물까지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부산이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어떤 정리, 부산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건들과 함께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조사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을 때 가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도시였었고, 그리고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였고, 그리고 개항을 통해서 이제 항구 도시로 굉장히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뭐 바다가 있으니까 해수욕과 온천의 관광 도시였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였으면 이제 피난 도시였다는 거. 그리고 이 시대 때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주운동이라든지 이런 정신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무역도시였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신문사들을 쭉 돌아보면서 주요 이제 키워드들이 뭐가 있나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뭐 지역 인도활성화, 뭐 경제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산 지역 같은 경우 지역 자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박물관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 기사도 찾고 인터넷 지도도 찾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 120개 정도가 찾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추리다 보니까 한 72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 부산시가 이제 우선 16개 행정구역이니까 16개 행정구역별로 한번 나눠봤고요. 나눠보니까 서구가 한 10개 정도로 가장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한 7가지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그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그 역사적인 부분은 한 32개 정도로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그 지도에 지금 표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 표기는 하지는 못했어요. 다 표기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박물관이 많았었고,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약간 예술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 좀 많았었던 거고,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좀 약간 분포 자체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각 구별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건 샘플인데요. 가장 많았던 서구의 사례인데, 서구에 이제 특히 이제 역사적인 게 5개 정도, 10개 중에 5개면은 한 50%니까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지금 분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사례로 우선 이쪽 구덕문화공원 쪽을 한번 탐방을 해보기로 했어요. 특히 이 지역을 정했던 거는 저희가 이 박물관을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공간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좀 많이 봤어요. 특히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꽃마을도 있었고, 아래쪽에 시작센터 마을도 있었고, 그리고 구덕 수원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해서 1차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내용을 채워넣지는 못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에서부터 내용을 정리했는데, 우선 저희가 찾아갈 때 모여서 어디인가 모여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들렀던 곳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역사관들, 그 박물관들, 그리고 박물관에서 다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까지 이렇게 해서 여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 지도를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우선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뭐 교육역사관이나 국적원예관, 뭐 민속생활관 같은 박물관의 어떤 이것 예를 들어서 교육역사관의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역사관이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랑, 그리고 부산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부산 지역의 고유성,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교육성, 그리고 주변 지역과 연계했을 때 어떻게 좀 지역은 활성화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와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연계성을 이제 같이 네 가지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박물관을 좀 판단을 하고요. 네, 됐습니다.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야기 지도를 이런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샘플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어떤 블로그 활동을 한다든지 그 이북을 만든다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는 이거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지금 소개를 좀 하겠네요. 저희는 지금 저희 지금 팀원이 2명인데요. 저희는 독서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독서를 통해서 이제 만나서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팀원 이혜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사업의 취지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걸 이렇게 좀 정밀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더 이제 확장해서 알려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가 잘 몰랐던 걸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모호하게 와닿거든요. 우선 처음 취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취지였어요. 근데 저희가 임시수도 기념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산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33살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임시수도 기념관 아느냐, 그런 데가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엉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최근에 생겨서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생겼거나 잘 모르는 곳이거나 이런 것도 좀 발굴을 하는데 가장 큰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더 언급을 해주면서 주변 지역과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가볼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럴 경우 이 작은이라면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형용사를 붙여놓는 그런 수식어에 불과한 겁니다? 네, 우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원래 그 작은 박물관을 찾으려고 했어요. 규모가 작은 박물관을.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박물관만 이야기를 해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박물관을 우선 대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전체를 다 가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일주일에 1회씩 현장 방문을 하고 일주일에 1회씩 정리를 하는 형태로 잘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92개라는 걸 다 가보지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좀 공간을 묶어서 그러니까 그 네 가지의 어떤 가치 기준을 좀 판단을 해서 가볼 만한 곳을 선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작은 박물관이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사실 컨셉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보는 사람들도 사실 부산을 다른 사람들 소개하기 위해서는 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화려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데, 저희는 사실 둘 다 외부인이거든요. 그렇게 세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외부인 입장에서 부산에 들어와 봐도 부산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도 있고 역사적인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데, 그런 정체성 자체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못 살리지 않나. 부산이라는 컨셉 자체가 바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영국 웨일즈 지방이라던가 혹은 다른 굉장히 유럽 쪽에 보면은 하나의 마을 자체를, 조그마한 마을 자체를 어떠한 트렌드로 만들어서 에코 도시라던가 혹은 폐광촌을 어떤 식으로 만들자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그게 완전한 트렌드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은 굉장히 작은 박물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마을화해서 조금 트렌드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부산은 이러한 곳이다. 알고 보면 역사적인 부분들이고, 역사적인 부분들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화려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소시민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큰 것들에 좀 의해서 좀 가려져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에서 아무래도 박물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작은 박물관, 좀 마을과 같이 연계했을 때 지역민들과 같이 한번 조금 어우러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부산 시민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작은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작은 박물관 찾기라고 컨셉을 정했습니다. 파리에 가면요, 그러니까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뮤지엄 패스 같은 게 있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무료로, 그러니까 그 패스 하나만 사면은 전부 다 통과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박물관을 찾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교통수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들으면서 좀 의아한 거는 프랑스 같은, 파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박물관이라도 내용이 알차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부산에 조사 발굴해 놓은 92개의 이렇게 찾은 리스트업을 제가 볼 때는 박물관 성격도 있고 박물관이 아닌 곳도 있고 그냥 일종의 기념관, 홍보관, 뭐 전시관 정도의 수준도 다 망라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산 정도의 박물관 콘텐츠를 가지고 저거를 일정을 잡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제가 지금 하시는 연구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린다면은 저는 더 관심은 있는 거는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라기보다는 있는 작은 박물관의 일정한 수준을 저렇게 링크시키는 이야기 지도를 만들어서 요즘 왜 관광의 목적이 도시 뚜벅이처럼 도시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그런 식의 관광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이야기길, 그러니까는 저런 로드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산에 소소하게 흐트러져 있는 박물관을 다 일일이 찾아서 가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냥 그거는 리스트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고, 오히려 블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런 뭐 예를 들면 하루 원데이 스페셜 체험 코스, 트레킹 코스에 몇 가지의 박물관을 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이야기 지도가 더 관심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요 연구한 걸 보면은 박물관을 부산에 전부 다 현황 조사해서 그거를 다 조사를 해갖고 활용 가치 분석을 해서 부산에 박물관을 찾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이야기 지도를 작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히려 3단계의 이야기 지도를 만드는 그 부분에 더 들어가면은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최종 목적이 이야기 지도를 만드는 게 가장 최종 목적인데요. 그 이야기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 이 지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전 조사를 실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계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그 이야기 지도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좀 부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을 대상을 정했으면 그 대상 선정 탑사를 가기 전에 그 주변에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직접 가보고 느낀 점이라든지 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던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야기 지도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되게 좀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게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이라는 건 굉장히 큰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센터암 아니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해수욕장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공간,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박물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 지도를 만들려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대부분 연결을 시켜보니까 서구, 영도구, 그리고 그 외에 나포한 지역들, 사람들의 발길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대부분 박물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큰 것들만 보다 보니 숨겨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있는 위치가 아무래도 조금 박물관이 있는 위치랑 조금 맞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지도를 만드는 곳들, 그리고 지리산에도 보면 둘레길을 만드는 것들이 사실 어떠한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길을 연결해 놓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다른 목적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발길에 닿지 않는 그런 영역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박물관이 있는 그런 조금 낙후된 지역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희 좀 마치도록